근데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어떤 좋은 기업을 발견하고 나서 그 기업이 그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럼 3년 전에 지금 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타 위주로, 단타라기보다는 스윙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제 작게 투자해서 작게 먹고 그거를 쌓아나가는 투자법을 선호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투자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 대표님 투자법이요? 네, 제 스타일을 여쭤봤어요. 저는 누구의 투자도 네. 정답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런데 네. 그게 본인의 기질에 맞아야 되거든요. 기질. 네. 이거는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독자분들이 김현준이는 3년에서 5년 소비재를 보고 몰빵할 수 있는 장투를 해. 근데 저는 이제 이 방법이 맞으니까 네, 10몇 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기질에 맞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성향인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현준처럼 3년, 5년을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기다리는 게 무서운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근데 혹시 이게 MBTI가 하고 상관이 있을까? MBTI로 딱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 다른 성향이에요. 저는 ENFP거든요. 저는 ISTJ. 계획해서 되는 것만 확실히 먹어요. 완전 다른 성향이라 가지고. 아무것도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성향이 되게 다른 게 투자에서 나타날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MBTI도 괜찮을 것 같고 맞아, 그런 맞아. 거를 보고 저는 주식 투자까지는 그렇게 나눠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는 많이 해요. 부동산이냐 주식이냐를 나눌 때는 아하. 정말 성향 같은 게 중요하더라.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여러분들께 맞느냐 아니냐를 찾는 게 중요하지 누가 어디 나와가지고 이 방법대로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면 생각해보세요. 뭐 유튜브에 나오는 투자 전문가들도 다 가지각색인데 말 다른데 다 부자잖아. 맞아, 맞아, 그쵸? 맞아. 나의 생활 반경에 있는데 투자하면 예를 들면 대표님께서 굳이 방사를 예를 들면 몇 시간 공부해야 돼? 그걸로 버는 수익과 나는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화장품 공부해서 버는 수익이 같다면 인풋을 줄이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내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거 내가 잘 아는 산업에만 투자해도 돈 버는 데는 지장 없더라. 조금 관점이 다른 게 나는 약간 기자 출신이 제너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정 분야를 꼽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까 내가 차이점을 딱 느꼈던 게 뭐냐면 가는 것들을 보기보다는 앞으로 갈 거를 찾잖아요. 맞아요. 저는 투자 기간이 짧으니까 지금 싹 가고 있는 거를 보다가 네. 올라타. 그래서 한 10%만 먹고 나와. 얍삽한가? 돈 버는데 얍삽한 게 어딨어요. 저는 그게 각자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러면 조금만 더 이제 현재 메가 트렌드이면서도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키워드 2개 정도만 좀 공개 가능할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한 몇 년 단위의 흐름. 네. 하나는 모든 것은 온라인화, 모바일화 될 거다. 그리고 맞아요. 구독 경제로 넘어갈 거다. 네.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게 2020년, 21년에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가지고 좀 코로나로 지금 많이 인해서. 떨어졌어요. 또. 네. 그러니까 겁이 많이 나는데 네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올랐다가 떨어진 주식들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보는 게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썼던 거. 네. 이제 비대면 이런 게 없어지고 격리가 없어지면 안 쓸 것과 또는 비대면 때문에 한번 써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편하네? 그런 큰 변화에 촉발시킨 거는 다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저는 밀키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밀키트라는 게 내가 이제 즉석에서 살짝 조리해서 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산업이 이 코로나 때 격리를 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 맨날 먹으면 약간 나트륨도 질려요. 너무 많고 질리잖아요. 네, 밀리고. 그러니까 약간 집밥 느낌? 거기에다가 저는 어떤 식으로도 이용하냐면 저희가 2인 가구, 맞벌이 가구인데 네. 밥을 해 먹으려고 마트에 가면 막 감자 6개 아, 맞아, 맞아. 무조건 썩어요. 한두 개 네, 쓰고 네, 나면. 네. 근데 소분해서 밀키트에 판매를 해주니까 네. 이걸 내가 그냥 해 먹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소분해서 식재료 사는 거에서도 가성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도 이 밀키트는 좀 잘 되는 분야가 아닐까? 오히려 그 시대에 이 성장하게 된, 잉태하게 된 산업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 밀키트 회사가 외국에 여러 개 있거든요. 안타깝게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 없어요? 상장사가 없어요. 아하. 네, 한국에도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회사 많이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상장 주식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제 더 큰 담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시경제랑 연관이 있는데 네. 지금 거시경제에서 가장 걱정되는 인플레이션. 그렇죠.
바로 나오시는군요. 인플레이션이 문제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고 뭐 리세션이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적거나 네. 해야지만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 코로나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미국에서 이 항구나 선박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또는 상구의 선박에서 하역해가지고 곳곳으로 옮겨주는 택배 아저씨들이 일을 못하게 된 거야. 자가격리에 들어가니까. 근데 물건을 아마존에서 시키긴 시켜야 돼. 근데 배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코로나가 앞으로 저는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이 희망적으로 볼 때. 그러면 다시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공급망 붕괴가 조금씩 해소될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뭔가 원재료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곡물, 뭐 철강 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비싸져 있으니까 네. 그걸 원재료로 쓰는 회사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겠죠. 근데 지금 원재료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그렇죠. 전쟁 때문에 밀값이 막 오르고 해가지고 그렇죠. 얘네가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웬걸? 안 받고 있어. 왜 봤더니 소비자한테 그걸 다 전가해버렸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아까 제가 이제 헤게모니라는 단어 썼잖아요. 어떤 기업이 헤게모니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가격 전가력.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나는 힘들어 하는 척 하면서 가격 올려버려. 올려가지고 라면 값이 지금 확 뛰었잖아요. 라면 값 내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서 본 적 한 번도 없죠. 소주도 올렸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평생 맨날 밀값 올라서 뭐 맞아요. 기름값 올라서 올렸대. 그럼 밀값 떨어지면 다시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잖아. 왜? 신라면, 불닭볶음면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반복적인 구매에 대한 강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그거랑 거의 비슷한데 네. 이 음식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네. 제가 타이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타이어. 타이어는 이 음식처럼 반복적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그럼 아까 라면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 타이어를 만드는 원재료는 고무고요. 그거를 배로 운반하는데 배로. 뱃삭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네. 작년에 H&M 주가 10배 올랐잖아요. 그쵸. 걔네들은 좋았지만 타이어 애들은 힘들었던 거야. 고무 가격도 올라, 운임도 올라 힘들었는데 아까 이 공급망 붕괴가 해소된다면 네. 타이어는 꾸준히 구매할 거고 원가나 운반비가 떨어지면 이런 회사는 그때 가서 폐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할 때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거기에서 사실은 그 다음 스텝은 뭘까? 네. 인플레이션이 지나가고 나면 누가 돈을 벌까?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 때 돈 버는 회사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 때 힘든 회사들이 고통을 받았던 아이들. 그렇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항상 좋은 걸 따라다닐 게 아니라 어려워 보이는데 회복할 것들, 반복 구매가 되는 것들에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 회사들에 저희 회사는 큰 담론으로 좀 접근하는 중입니다. 근데 국내 타이어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국내에서 소비하니까 이게 무거운 게 왔다 갔다 하지 않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이 기업들의 저력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타이어 회사들은 네. 전체 매출의 한 80%가 수출입니다. 와 진짜요? 네. 우리나라 이름 들으면 아실 한국 타이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는 네.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해외에서 파는 물량이 훨씬 많은 글로벌 회사예요. 제가 이번에도 방산주 레터를 보내면서 네. 사실 자기 방산주 같은 경우에 투자를 많이 못했던 게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안 갔습니다. 아 나랑 똑같네. 나는 군대를 갔다 오니까 무기를 전혀 몰라. 저도 모릅니다. 자주포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유튜브랑 막 공부하면서 딱 봤는데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이 글로벌 8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공부하신 건 너무 훌륭한 얘기지만 네. 제가 애초에 말씀드리는 거, 내가 잘 아는 거. 아 그러면 주로 어떤 쪽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이 업종, 섹터를 보면 네. 헬스케어 좀 많고요. 헬스케어는 좋아하시는가 봐요. 네, 헬스케어는 근데 일반적으로 아는 신약, 바이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게 어렵잖아요. 아까 피부 미용이라든지 아하. 아니면 반복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약품들. 아 일단 느낌이 왔어. 소비재다. 그거 소비재예요. 그러니까 말이 헬스케어인 거지 소비재. 또는 미디어 콘텐츠. 이것도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눈으로 보고 핸드폰으로 뭔가 이용하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터넷 모바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 아까 제가 책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인문계 수포자예요. 스포까지
되는데 네. 어떻게 고대를 갔어요? 그때 수학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다 떨어졌어. 야, 하늘이 도왔네. 운빨이에요, 운빨. 운빨. 수포자니까 당연히 뭐 별다른 지식이 없어요. 공대 지식이라든지 뭐 생명과학 지식이 전혀 없어서 자꾸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다 아는 업종에만 투자를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하겠네. 그러면 나는 앞으로는 요것만 해야지 라고 한 게 제 지금 투자의 여정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알았던 게 뭐냐면 트렌드를 읽는다는 거는 되게 동일한데 어떻게 보면 이 트렌드를 검증할 수 있는 게 예를 맞아요. 들어서 내가 방산 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방산에 대해서 내가 검증하려고 하면 되게 딥하게 취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군 장성을 만나야 돼요. 네.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딱 하다 보면 진짜 빵 때리는 것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네. 그런 내부자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트렌드 헤게모니 이런 것들 특히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내 선에서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네. 확률을 올릴 수 있거든요. 저희는 돈을 안 버는 건 괜찮아요. 네.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확신의 강도가 아주 높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에만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2030 여성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네. 여성분들한테 조금 어떻게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 꼽아봐라 그러면 인내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저도 얘기하지만 일반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 분들은 보통 물어보면은 나 인내심 있대, 기다릴 수 있대, 언제? 물리면 본전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대.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어떤 좋은 기업을 발견하고 나서 네네. 그 기업이 정말 저평가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사는 게 중요해요. 아하. 그러니까- 아니 근데 좋은 기업인데 얘가 어떻게 정평가가 돼요? 어느새 저평가가 돼요. 예를 들면 지금 2022년이잖아요. 네네네. 삼성전자만 비교해봐도 어허. 2021년에는 뭐라고 했어요? 10만 원 넘으면서 10만 전자 평생 갈 거야 했는데 2022년에 갑자기 4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기업의 가치가 바뀐 거냐? 그게 아니라 네. 사람들의 생각만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1, 2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사냐 팔냐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하면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자, 삼전 손전이신 분들 아주 많습니다. 자, 김현준 대표님께서 지금은 삼전을 저는 살 때.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니까 고른 건데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쌀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 아하. 투자하기 전에 인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래서 주식 한번 시작하고 나면 네네. 맨날 예수금 있으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현금보다 나은 거 뭐 있어? 배당주라도 투자해볼까? 이렇게 막 하면 네. 돈 다 녹고 나중에 실제로 돈이 필요한 정말 위기 국면, 저평가 국면 주식을 사야 될 때는 손절할 수도 없고 손발 다 묶인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여기 이제 어서민 구독자분들께서는 네. 그렇게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네, 우리 현금을 어느 보수적이에요. 정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는 돈 싸들고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게 무서워. 사실 이러면. 중요한 거예요. 오. 투자를 안 하는 건 안 되는데 네. 투자를 해야 된다고 공부했으니까 나 이제 모든 돈 다 투자해야지 네. 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한 주씩 사봐.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씩 한번 사보고 올라가나? 이렇게 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 보는 게 결국엔 공부하는 거고 아, 그래요? 공부의 시간이 길어진 다음에 투자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게 약간 좀 뭐 성별의 차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공부 조금 덜한 남성분들은 돈을 확확 넣어요. 아, 우리 그런 사람 없어. 네, 실제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여성분들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고. 아. 그게 여성분들은 더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는데 네. 이 남성분들은 조금 해봤다고 코스닥 했다가 레버리지 했다가 잡주했다가 막 이렇게 한대요. 네. 어쨌든 그런 성향의 차이가 남성 여성에도 분명히 존재하듯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나 이제 투자 좀 배웠으니까 막 질러봐야지 라고 마음이 생각이 드시면 네. 아니야 조금 더 공부해야지 이렇게 현금을 좀 남겨놓다가 위기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승리하는 투자자가 될 것 같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네. 이 주식시장에는 뭐 조선 요새 태조 이방원 뭐 이런 얘기 맞아요. 나오잖아요. 나도 했어. 어렵잖아.
많아. 네. 근데 꼭 그런 주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네. 상장된 주식이 2,000개가 넘어요. 네. 그 중에서 뭘로 돈을 벌건 수익은 똑같은 수익이야. 맞아요. 돈에 꼬리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내가 2030이라 3040보다 더 잘 아는 분야, 내가 여성이라 더 잘 아는 분야, 내가 주부라 더 잘 아는 분야가 있다면 그런 분야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시면 아 진짜 내가 소비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 이 브랜드에 소비하던 게 사실은 이 회사가 돈 버는 거였네? 네. 그러면 소비는 했지만 다시 그 주식을 사서 내가 한 번 더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불현듯 생각인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지표 커, ROE, 뭐 이런 것들, 에비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보세요? 보죠. 당연히 봐요. 아, 그런 것도 투자에 참고가 될까요? 참고가 당연히 되는데 아하.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전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네. PER 뭐 10배 미만이면 싸, 아하, 뭐 그쵸. ROE 20% 이상이면 좋아 음흠. 라고 하는 절대 원칙은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저희가 어떤 기업을 분석한 결과값의 하나의 표시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퍼블릭을 이제 혹시라도 현준 대표님 얘기를 듣고 네. 나도 이제 돈을 한번 맡겨볼 만하다. 어썸레터도 보고 있지만 네. 그래도 한번 여기도 좀 부동산처럼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이것저것 적어놨어요. 아하. 그래서 전화 많이 하지 말라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남성 게스트분을 모시고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재밌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눌러주시고 네, 현준 대표님 에이블 책도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